자, 오늘은 EBS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올려줬던 화학 기출문제 모음집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단원별로 몇 가지 문제만 뽑아서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서 해당 문제의 정답을 한번 찾아보고 대조해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혹시나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픈 카톡 방에서 질문을 해주면 다른 학생들과 공유를 하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하버부슈법에 의한 암모니아 합성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거네. 자, 질소와 수소 세 개가 이렇게 철촉매하에서 암모니아로 되는 반응이에요. 바로 문제부터 풀어보죠. 기억. 암모니아는 화합물이다. 암모니아는 N 하나와 3개의 H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이죠. 여기서 화합물이라 하는 거는 2개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물질을 의미하니까 암모니아는 화합물이 맞네요. 니은 전체 기체 몰수는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크다. 모든 반응은 지금 다 기체상이야. 저기 반응물들도 기체고 생성물들도 기체죠. 그런데 반응 전에는 질소 1몰과 수소 3몰이죠. 그럼 총 반응 전에는 3몰의 기체가 있었는데 3몰의 기체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는 2몰의 암모니아가 생긴 걸 알 수 있죠. 4, 2 중에 4가 더 크니까 반응 전에 기체 몰수가 반응 후보다 더 큰 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 디귿 위 반응은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자, 암모니아를 합성함으로써 이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비료 생산이 늘었고 비료는 땅을 비옥하게 만듦으로써 저기 농업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려줬죠. 농업 생산량이 늘면 굶는 사람이 없어질 테니까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답은 그래서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중단원 문제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림은 임의의 원소 A, B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까지 1몰의 질량을 성분 원소의 질량으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자, 알 수 없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문제도 혀가 길죠. 이렇게 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3점짜리도 어려워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공부를 할 때 배웠던 핵심 개념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몰의 질량이라 하면 이게 바로 몰 질량이죠. 물질 1몰의 질량은 몰 질량을 의미해요. 몰 질량은 단위가 그램 퍼 몰이 되는 거였고 이 몰 질량을 알아내는 방법은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량 혹은 분자 같은 경우는 분자량 그리고 이온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는 화학 식량에 그냥 그램 퍼 몰만 붙이면 바로 몰 질량이 나온다 했죠.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 수소 하나는 원자량이 1이고 산소 하나는 원자량이 16이죠. 그러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있는 물의 분자량은 18일 거 아니야, 그지? 여기 뒤에다가 그램 퍼 몰 이 단위만 붙여주게 되면 이게 곧 몰 질량이다. 그러니까 물 1몰이 모여 있으면 18g의 그 질량을 나타낸다. 혹은 물이 18g만큼 있을 때 양은 1몰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튼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은 다 가, 나, 다 분자에 대한 몰 질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몰 질량을 써봅시다. 이거는 설명이었고 가에 대한 몰 질량은 지금 2A 플러스 B가 되겠죠. 2A 플러스 B 그램 퍼 몰.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몰 질량은 A 플러스 2B가 되겠네요. 그램 퍼 몰. 그 다음에 다에 대한 몰 질량은 2A 플러스 4B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A, B의 원자량은 각각 스몰 a와 스몰 b라고 했으니까 가의 몰 질량이 2A 플러스 B다라는 거는 A라는 원자가 2개 있고 B라는 원자가 1개 있다는 말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가를 내가 유추해 보건데 가 분자는 아마 이렇게 생겨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 분자는 아마 이렇게 생겨 먹었을 것이고 다 분자는 아마 이런 분자식들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몰 질량으로부터 A, B의 원자량이 각각 주어져 있으니까 또 유추해낼 수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단서 B가 A보다 크다. 그러니까 B의 원자량이 A의 원자량보다 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1몰의 가에는 2몰의 A 원자가 있다. 맞죠? 가 분자는 분자식이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이게 1몰만큼 있으면 2몰의 A, 1몰의 B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은 다의 분자식은 A2, B4이다. 다의 분자식은 우리 이렇게 구했죠. 이것도 맞는 보기. 디귿 1몰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 봅시다. 다는 이제 제외고 가, 나를 비교해보자면 분자에 총 3개의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건 맞아요. 가는 A가 2개, B가 하나. 나는 A가 하나, B가 2개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문제에서 줬던 단서 B가 A보다 크다는 단서를 이용하면 2A 플러스 B보다 A 플러스 2B가 더 큼을 알 수 있네. B가 A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기 1몰의 질량은 나가 가보다 크다. 그러니까 몰 질량은 나가 가보다 크다. 이게 이렇게 고쳐져야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디귿은 이렇게 돼야 맞다. 그래서 틀린 복이다.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네. 3점짜리 문제지만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1몰의 질량이 몰 질량이다 라는 요 핵심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같은 몰 단원의 문제번호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표는 질량수 1짜리 수소, 질량수 12짜리 탄소, 질량수 16짜리 산소 1몰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래요. 아까 전 문제에서 말했듯이 1몰의 질량이라 하는 거는 단위가 그램 퍼 몰로 나오는 몰 질량과 그 숫자가 같다. 어차피 이 몰 질량에다 1몰을 곱해준 거니까 1을 곱해준 거니까요. 그죠? 1몰을 곱해주면 몰, 분모에 있는 몰이 날아가면서 그램만 나오겠지. 여튼 질량이라 했으니까 숫자가 똑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1몰의 질량이 이렇게 나온다. 이것들은 각각 지금 단위가 다 같은 그램이어서 여기 생략해서 앞에 괄호로 이렇게 나타낸 거지. 자, 이렇게 그램도 그램 퍼 몰도 아무 단위도 없는 애들을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이거는 원자량이다 생각이 나겠지, 그지? 원자량에 그램 퍼 몰을 붙이면 그 원자의 몰 질량이 되는 거잖아, 그죠? 초점이 잠깐 나왔었네. 몰 질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몰 질량에 1몰을 곱하면 1몰의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단위를 그램이 있지만은 다 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면 요것들은 원자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질량수 12짜리 탄소 1개의 질량을 물어봤어요. 탄소 1개의 질량 1몰도 아니고 1개의 질량 이거는 12.000 여기 있는 탄소 12짜리 질량수 12짜리 탄소의 원자량이네, 그죠? 밑에 분모는 아보가드로 수 g이 나와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렇게 봅시다. 질량수 12짜리 탄소 1몰의 질량은 12.000g이겠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나와 있는 저기 정보를 옆에다가 새로 쓴 거밖에 안 돼요. 질량수 12짜리 탄소 1몰의 질량은 12.000g일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때 1몰이라는 거의 개수는 얼마냐? 아보가드로 수가 되겠죠? 아보가드로 수. 그렇다면 질량수 12짜리 탄소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1몰만큼 모여 있으면 질량이 12.000g이다. 자, 이 정보를 거꾸로 해주면 돼요.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가 아니라 한 개의 질량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것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지? 잘 생각해봐. 사과 10개의 질량이 모두 똑같은 사과라고 쳤을 때 사과 10개의 질량이 뭐 100g이었다 한다면 1000g이었다 한다면 사과 한 개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0g을 이거 10개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개당 100g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그것과 마찬가지야. 탄소 질량수 10일짜리 탄소가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만큼 모여 있는 게 12g이래. 그러면 탄소 한 개의 질량을 알고 싶다 하면 이 12g을 이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분모에는 아보가드로 수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12.000이 들어가면 이게 질량수 10일짜리 탄소 한 개의 질량이다. 단위는 당연히 g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 1g에 있는 1g에 있는 원자의 몰수는 질량수 1짜리 수소가 가장 작다. 자, 여기서 1g이라고 요거를 통제를 시켜줬어요. 다 똑같이 1g씩 있다고 쳐보자.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질량수 1짜리 탄소가 1몰만큼 있으려면 1.008g이 되어야 됨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질량수 12짜리 탄소가 1몰만큼 있으면 12.000g이 되고 질량수 16짜리 산소가 1몰만큼 있으면 15.995g이 됨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을 다 통제시켜 줬다고. 통일해서 1g으로. 그렇다면 12g이나 있어야 15g이나 있어야 1몰만큼 있을 수 있는데 이게 1g으로 줄어버리면 12분의 1토막 나고 15분의 1토막 나버리면 거의 16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여기 원자의 개수들이 훅훅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같은 1g만큼 있을 때 원자당 하나의 질량이 훨씬 더 수소보다 무거운 애들은 더 적은 개수만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더 몇 개 있는지 확실하게 이제 계산을 해보자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1g 곱하기 1.008g 위에 1몰 그리고 1g 곱하기 12.000g 위에 1몰 1g 곱하기 15.995g 분의 1몰. 자, 요거를 계산하면 요거 각각들을 계산하면 1g에 있는 원자의 몰수가 나올 거야. 여기 그램 없어지고 그램 없어지고 결국 1.008분의 1 몰만큼 12.000분의 1 몰만큼 15.995분의 1 몰만큼의 원자들이 1g 속에 있다는 거죠. 각각 수소, 탄소, 산소에 대해서. 당연히 분모가 점점 커짐을 알 수 있고 분모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분자 자체의 값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g에 있는 원자의 몰수는 수소가 가장 작은 게 아니고 가장 많다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예. 디귿을 봅시다. 질량수 12짜리 탄소 12.000g의 원자수와 자 바로 알 수 있겠죠. 원자수는 1몰이다. 16짜리 수소 16짜리 산소. 그런데 이게 2가 있죠. 지금 산소 원자에 대한 게 아니고 산소 분자에 대한 거네요. 15.995g의 분자수는 같다. 자, 이게 맞나요? 지금 질량수 12짜리 탄소의 몰 질량은 12.000g/몰이니까 당연히 12g만큼 있으면 1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이거 보세요. 질량수 16짜리 산소 원자가 아니라 산소 분자가 되겠지. 그러면 요 원자량의 곱하기 2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이만큼 해준 게 그것의 분자량이 될 거고, 그 분자량에 그람프 몰을 붙여줘야 이 분자의 몰 질량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1몰만큼 있으려면 여기에 곱하기 2가 되어야지. 그럼 얘는 뒤에 나와 있는 이 분자수, 이거는 2분의 1몰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같다라는 건 틀렸죠. 틀린 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밖에 없네. 답은 1번. 자, 같은 단원 2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래요. 벌써 여기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고 조언한 거 보니까 약간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하라는 약간 느낌이 솔솔 풍기죠.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래요. 가부터 다에 각각 포함된 수소 원자의 전체 질량 같다. 자, 특이한 문제네요. 다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분자들을 맞네. 근데 수소 원자의 전체 질량을 갖게 놓고 이 양적 탐구를 한번 해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줍시다. 단 수소의 원자량은 1이고 NA라고 적은 거는 아보가드로 수이다. 그러니까 1몰이라는 의미예요. 나부터 한번 볼까? 우리 가에서 Xg 뭐 이 분자식이 H2다. 그러면 왜 나부터 보냐면 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H2 이 분자에 대한 분자량밖에 없어요. 여기 원자량이 1이라 했으니까 얘에 대한 분자량은 2가 되겠네. 그러면 몰 질량은 2g 몰이 될 건데 기체양이 지금 Xg 만큼 있대. 그러면 지금 있는 양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있는 양은 2g 분의 1몰 곱하기 Xg 해가지고 그램 없어지고 2분의 X몰만큼 있다. 근데 어쩌라고? 지금 우리가 X 미지수가 있는 이상 얻어낼 수 있는 값은 없어요. 나를 보면 2분의 1 NA 마치 미지수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NA는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몰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 기체 이 메테인 기체는 2분의 1몰만큼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정확히 질량을 알아낼 수 있지. 그래서 CH4 메테인 기체가 지금 2분의 1 NA만큼 있다라는 거는 똑같은 말로 2분의 1몰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만한 양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에 대한 전체 질량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수소 원자가 지금 2분의 1몰이 있는 게 아니라 메테인 기체 자체가 2분의 1몰이 있다는 거니까 전체 수소의 개수는 몇 개냐? 지금 메테인 기체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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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C 하나와 H 4개가 결합되어 있는 요 전체가 지금 2분의 1몰만큼 있다는 거니까 만약에 이 기체가 1몰 있으면 수소는 4몰이 있는 거고 이 기체가 2몰 있으면 수소는 8몰이 있는 거죠. 2분의 1몰 있으니까 수소는 2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메테인 기체 하나에 분자 하나에 4개의 수소가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2분의 1몰만큼 있다고 지금 하니까 우리가 2몰이 있다 요걸 유추해낼 수 있어요. 수소가 전체 양이 2몰이 있다면 요거 몰 질량은 1이 되겠죠. 수소 원자에 대한 거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2g이 있다는 거네. 그죠? 2g이 있다는 거를 픽스를 딱 해두고 우리가 여기도 2g, 여기도 2g, 여기도 2g이 있어야 되니까 x는 바로 뭐 2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요거를 굳이 계산 안 했어도 그램 같아야 되니까 다를 봅시다. 다는 지금 NH3에 대한 거네. 그런데 리터로 나와 있어요. 리터로 나와 있는 거랑 몰 그리고 질량 이것들을 다 연관시켜 줄 수 있는 법칙이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기체 그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양의 기체가 같은 부피를 차지한다 라는 법칙이었죠. 그게 조금 더 특정한 상황에 적용이 되면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 1몰의 양은 22.4리터다 이거였죠. 그런데 봅시다. 지금 NH3는 여기 이 분자들이 몇 개가 이제 모여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V 리터라는 이 부피를 차지하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수소의 질량은
2g이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 있는 수소의 질량이 2g이 되기 위해서 수소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2몰이겠지. 그런데 암모니아는 한 분자에 수소를 3개 포함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분자 전체는 3분의 2몰만큼 있어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NH3가 요게 만약에 1몰 있으면 수소는 3몰이 있을 거야. 이 한 개당 3개의 수소를 포함하니까. 만약 2몰이 있으면 6몰이 있을 것이고 2분의 1몰이 있으면 2분의 3몰이 있을 것이야. 근데 우리가 얻고 싶은 건 2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분의 2몰이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 전체는 3분의 2몰이 필요하다. 오케이. 근데 이 3분의 2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V리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서 문제를 차차 풀어봅시다. 여기까지는 구해놨어. 자, 기억. X는 2다. 우리가 나를 통해서 2g, 여기 안에 포함된 수소의 질량이 총 2g인 걸 알 수 있었고, 가에서는 그냥 바로 기체양이 Xg, g에 대한 질량으로 양이 나타내줬으니까 X가 바로 2g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나의 부피가 나왔네, 바로. 얘의 우리가 몰수 나왔는데 부피는 지금 모르잖아.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겠죠. 3분의 2몰에 해당하는 양이 V리터였대. 그런데 지금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니까 얘는 종류가 메테인이고 얘는 암모니아인데 그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양의 기체는 같은 부피를 차지한다 했으니까 만약에 얘도 3분의 2몰만큼 있었으면 똑같은 V리터겠지. 하지만 그건 아니죠. 다르잖아. 지금 2분의 1몰이잖아. 얘는 3분의 2몰, 얘는 2분의 1몰. 그러면 3분의 2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V리터였다면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몇이냐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런 비례식을 적어주면 되는데 Y리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안쪽 바깥쪽 곱해줘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2분의 1 V 몰과 리터는 다 생략을 할게요. 몰과 리터는 되고 같다 3분의 2 Y가 되겠네.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Y는 양변에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4분의 3 V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기 나에 대한 부피는 4분의 3 V 리터 4분의 3 V 리터가 되겠네. 니은은 맞는 보기. 디귿. 다에 있는 총 원자수는 요렇다. 지금 우리 총 원자수는 3분의 2몰이라고 구했었죠. 다에 암모니아 총 원자수는 3분의 2몰. 총 분자수는 3분의 2몰. 그런데 지금 총 원자수를 물어봤어.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3개가 결합되어 있죠. 그렇다면 암모니아가 3분의 2몰만큼 있을 때 질소는 당연히 3분의 2몰. 암모니아 하나에 질소 하나니까. 그런데 암모니아 하나에 수소는 3개잖아요. 그럼 여기다 3을 곱해줘야지. 이렇게 있다는 말이네. 3분의 2랑 2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얘는 6이니까 3분의 8몰이 되겠네. 3분의 8몰이란 거는 곧 3분의 8 NA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4라고 해놓은 요거는 틀렸네요. 이것은 틀렸고. 그래서 답은 니은밖에 없는 2번이 되겠네. 자, 세중단원 화학 반응식 단원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상콤하게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그림은 반응 용기에 물질 X2와 Y2를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지금 이렇게 보면 반응 전에 물질들이 각각 몇 몰씩 있는지, 몇 개라고 합시다. 몇 개씩 있는지, 그리고 반응 후에 물질들이 몇 개씩 있는지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그럼 화학 반응식을 바로 꾸미세요. X는 이렇게 큰 까만색 동그라미니까 지금 X2가 하나, 둘, 셋, 4개 있네. 4개의 X2 플러스 Y는 하얀색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요것도 4개가 있네요. 요게 반응을 해서 지금 만들어진 생성물 쪽을 보니까 X 하나랑 Y 2개가 결합된 약간 물 분자처럼 생긴 미키마우스처럼 생긴 요거 하나, 둘, 셋, 4개 XY2 이라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X2가 그대로 2개가 남았어요. 2개의 X2. 자, 그렇다면 화학 반응식은 수학에서 나오는 뭐 X 플러스 Y는 뭐 2A 뭐 이런 수식과 똑같아요.
양변에 x2, x2가 있으면 정리를 해줘야 돼. 이 x2 없어지고 여기서 2를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다시 적어보면 이런 화학 반응식이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자,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생성물의 화학식은 XY2, XY2. 이건 너무 당연한 거 기억은 맞고. 니은 X2와 Y2는 2대1의 몰수비로 반응한다. X2와 Y2는 2대1이 아니라 1대2죠. 2대4로 지금 반응을 해서 4개를 만들었잖아. 그지? 이걸 더 간단히 한다면 양변 생성물과 반응물 쪽에 2로 다 나눌 수 있잖아. 더 간단하게 나타내 준다면 이렇게 나타내줘야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 되겠죠. 이 반응들이 지금 한 번, 두 번 일어난 거니까. 그지? 그래서 1대2의 몰수비로 반응한 거죠. 1대2의 몰수비로 반응하는. 틀렸다. 반응 용기에 Y2를 더 첨가하면 생성물의 양이 증가한다. 자, 지금 반응 후에 남아도는 애를 보세요. 반응 후에 이렇게 남아도는 애랑 남아돌지 않는 애, 그러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애. 반응 후에 존재하지 않는 반응물을 뭐라 그러냐면 한계 반응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반응 후에 존재하는 반응물을 존재할 때 그 반응물이 과량으로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한계 반응물 그리고 과량으로 남은 반응물 두 개 반대의 개념이야. 지금 반응 후에 보니까 한계 반응물은 Y2예요. Y2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잖아. 이 반응은 X2가 남아 있어서 반응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X2랑 반응할 수 있는 Y2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반응이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반응 상황에서 한계 반응물은 지금 Y2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과량으로 남은 거는 X2죠. X2가 과량으로 남아 있어. 여기에 Y2, 한계 반응물이었던 Y2를 조금만 넣어주면 바로 X2와 반응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Y2를 더 첨가하면 생성물 양이 증가한다. 반응이 지금 한계 반응물 때문에 종결된 상황이라면 그 한계 반응물을 더 넣어주면 반응이 더 진행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기억과 디귿이 정답.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중간에 7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염소산 칼륨이라 부르는 KClO3의 분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래요. 열을 가해주면 이렇게 쭉 분해가 되는데 요 분해 반응식에 지금 미지수를 이렇게 딱딱 박아뒀네. 미정계수법이나 산화수법으로 앞에 있는 계수들을 찾아란 얘기네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미정계수법까지밖에 안 배웠으니까 그걸 한번 풀어봅시다. 다시 깔끔하게 크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반응 전부터 살펴봅시다. K가 A 개만큼 있네. 그지? CL이 A 개만큼 있고 산소가 3개 A, 그러니까 3A 개만큼 있네요. 요 전체가 A 개만큼 있다는 거니까 산소는 요 전체에 3개씩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3A가 돼야지. 뭐야? 왜 플러스라고 했어? 즈스. 자, 반응 후를 봅시다. 반응 후는 K가 지금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CL이 2개 있고 산소가 2B개 있죠. 2B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죠. KCl은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보존이 돼야 되죠. 화학 반응을 한다는 것은 원자가 사라지거나 새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결합의 양상과 그 구조가 바뀔 뿐이니까 K가 처음에 A개 있었으면 나중에도 A개 있어야 돼. 근데 그게 2라며. 그러니까 A는 2지. 그죠? A는 2라는 게 나왔어요. 3A는 6이 되겠네. 근데 이 6이라는 숫자와 2B가 같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B는 3이 되겠어요. 2 더하기 3은 5. 산수 시간이네. 답은 3번. 너무 쉽다. 자, 문제번호 1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6월 모평에서 20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거지.
하지만 수업할 때 알려줬던 템플릿을 잘 활용하면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을 친절하게 그냥 다 적어줬어요. 1몰, 1몰 반응해서 2몰이 생기는 거야. A, B가 반으로 뭐 쪼개져서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뭐 NH3 뭐 이런 분자를 그냥 A라고 표현한 거겠죠. 여튼 그렇습니다. 표는 반응 전후의 기체에 대한 자료이며 A의 분자량은 2라고 줬네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들이 다 질량으로 나와 있고 부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애들의 분자량을 다 알아야 돼요. 분자량을 알아야 되는데 B의 지금 분자량을 유추해낼 수 있는 자료를 준 것이야. 근데 이것들이 지금 질량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화학 반응식은 1g, 1g이 반응해서 2g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이 아니라 1몰, 1몰이 반응해서 2몰이 만들어진다. 화학 반응식은 항상 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량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몰로 바꿔야 된다. 자, 봅시다. 근데 A의 분자량은 알고 있어요. 계속 불러지네. A의 분자량은 2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A의 몰 질량은 2g per 몰인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A가 만약에 이렇게 0.4g 있다 하면 우리가 얘가 몇 몰인지 알 수 있지만 B는 잘 몰라요. B는 정보가 없잖아. 그냥 B는 Bg per 몰이라 합시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A, B가 각각 1몰씩 반응해서 2몰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2 플러스 B 그램 per 몰 이렇게 나올 거예요. 동의하나요? 그렇죠. 각각 1몰씩 1몰씩 반응한다고 쳤을 때 얘는 2몰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다 1몰씩 곱해보면 되잖아. 1몰 곱해보고 1몰 곱해보고 여기는 2몰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2 플러스 B는 2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각각의 몰 질량들이 이렇게 구해졌고 우리 반응 전에 돼 있는 A의 질량, B의 질량으로부터 각각의 몰수를 한번 구해 봅시다. A의 질량이 실험 1에 대한 자료입니다. A의 질량이 0.4g이라 했어요. 그렇다면 2g만큼 모였을 때 A는 1몰이 있다는 것이다. 그람 사라지고 2분의 0.4니까 0.2 몰이 되겠네요. 요거를 그냥 분수로 이렇게 적읍시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지금 22.8이라는 더러운 숫자가 나왔네요. 그런데 얘는 미지수로 놨어요. 우리가 Bg만큼 있을 때 1몰이 된다 이렇게 놔뒀고 요거를 뭐 계산 못하지 하지만 그럼 없어지고 B분의 22.8 몰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템플릿을 활용해야 돼. 반응식 먼저 적고 I 델타 적어놓고 F 이렇게 적으라 했죠. A는 지금 5분의 1몰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B는 B분의 22.8몰임을 알고 있어요. C는 애초에 없었겠지. 반응이 찌그락짜그락 진행되고 나서 A의 질량이 지금 빵이 됐대. 그렇다는 거는 모든 A가 소모가 됐다는 거니까 5분의 1몰 있던 A가 다 없어져야겠죠? 그래야 몰도 빵이 나와야 질량도 빵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질량 빵, 몰 빵 이걸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뒤에는 몰이라는 단위가 있고 여기는 그람이라는 단위가 있어. 하지만 질량이 빵이 되려면 당연히 몰도 빵이 돼야 되는 건 맞지. 그리고 얘가 A와 B가 1대1의 비율로 반응하기 때문에 1대1의 비율로 반응하기 때문에 A와 B가 1대1의 비율로 반응하기 때문에 얘가 5분의 1, 그러니까 A가 5분의 1몰만큼 없어졌으면 이 친구도 5분의 1몰만큼 없어져야지. 그래서 생기는 애는 1몰, 1몰 없어질 때 2몰 생긴다니까 5분의 2몰만큼 생길 것이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하자면 B분의 22.8 마이너스 5분의 1, 여기는 5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전체 기체의 부피가 반응 후에 8리터가 나온다 했어요. B도 지금 기체고 C도 지금 기체야. A도 기체야. 근데 A는 지금 없잖아. 그러면 B 기체와 C 기체의 혼합물이 전체 기체가 될 것이고 그거의 부피가 8리터래요. 이렇게 5분의 1몰 플러스 5분의 2몰 이 값이 8리터에 해당한다. 그 소리예요. 자, 어차피 밑에 있는 실험 2랑 연결해서 연합이래 저기 방정식을 꾸려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둡시다. 5분의 1몰
5분의 2몰 여기 똑같은 분모를 가진 애들이 있죠. B분의 22.8 플러스 5분의 1몰에 해당하는 기체 부피가 8리터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뒀어요. 그럼 실험 2에 대해서 똑같은 작업을 해줍시다. 실험 2는 A가 지금 0.8g 만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위에 했던 0.4g의 딱 2배니까 5분의 2몰 만큼 있다는 거네. 그냥 적어줍시다. 5분의 2몰. B는 지금 7.6g 만큼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B분의 7.6몰 만큼 있다는 거네. 똑같이 템플릿을 활용해 주세요. I, 델타, 그리고 F까지. 오케이. 자, A는 지금 5분의 2몰, 그 다음에 B는 B분의 7.6, 그리고 C는 애초에 없었겠지.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B가 지금 반응 후에 다 없어졌어. A는 Y만큼 남아있고.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B가 지금 0g이 되려면 마이너스 B분의 7.6만큼 소모돼야 되지 않냐고. 그죠? 근데 1대1로 반응하니까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B분의 7.6만큼 소모됐을 것이고 1대1로 반응해서 2만큼 만들어지니까 B분의 7.6 곱하기 2 하면 15.2인가요? 7.6 곱하기 2니까 이거만큼 생겼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B분의 7.6 빼기 B분의 7.6이니까 똥똥 사라져서 빵이 될 것이고 그래야 여기 빵그램이 되겠죠. 질량이. 그리고 A는 5분의 2 마이너스 B분의 7.6 얘는 B분의 15.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실험 1에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기체가 있을 때 해당하는 양은 6리터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를 더해 줍시다. 2몰만큼 있을 때니까. 그러면 B분의 7.6 플러스 5분의 2몰만큼 있을 때 해당하는 부피가 6리터이다 했어요. 자, 그런데 아보가드로 법칙 기억나죠? 여기 나와 있듯이 반응 전의 온도 압력은 일정한데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같은 양이 있으면 같은 부피를 차지한다 라는 법칙이니까 요것과 요것을 저기 비례식을 세워주면 되겠네요. 여기다 밑에다 적을게요. 22.8 플러스 5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은 8리터였다. 리터는 생략을 해줍시다. 앞에 몰도 생략을 했듯이 이렇게 연립시켜준다. 비례식을 세워준다. 7.6 플러스 5분의 2에 해당하는 건 6리터였다. 자, 안쪽 두 개, 바깥쪽 두 개 이렇게 곱해줍시다.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바로는 안 곱했어요. 2로 약분이 되죠? 4, 3 되고 이제 곱해주면 되겠네. 숫자가 들어와서 바로는 안 곱했어요. 자, 5분의 8, 5분의 3 뭔가 느낌이 오죠? 5분의 3을 이쪽으로 이동하면 5분의 8가 마이너스 되면서 1이 될 것이고 5분의 5니까 요거를 이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럼 B분의 22.8 곱하기 3 그리고 7.6 곱하기 4 이거 두 개를 빼줘야 되네. 22.8 곱하기 3 그리고 7.6 곱하기 4 이 두 개를 차를 만들어 줘야 돼요. 산수시간 22.8 곱하기 3 38 24 6 8 3 6 68.4고 7.6 곱하기 4는 64 24 28 30.4네요. 68.4에 30.4를 빼면 38이네. 그죠? 맞나요 이게? 맞네. 38 B 이렇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1은 B분의 38이었으니까 우리 여기서 B는 38임을 알 수 있어요. 요 장황한 템플릿 활용을 이용해서
B가 드디어 38 g per 다시 깔끔하게 B가 드디어 38 g per 몰이라는 몰 질량을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C에 해당하는 거는 2 더하기 38을 2분의 1로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20 g per 몰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자, 이걸 깔끔하게 다시 지우고 적어봅시다. 아까 2g per 몰 요거는 문제 나와 있었던 거고 38 g per 몰은 우리가 구했고 얘는 20 g per 몰이었다. 나왔죠? 자, 그럼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x는 3.8이다. x는 반응 후에 B의 질량이었어요. 자, 봅시다. 반응 후에 B의 질량은 이거는 몰이었고 이제 몰 질량을 대입하면 나오겠죠? 기억을 풀어볼게요. 자, 반응 후에 B의 몰수는 요거였어요. B 30 바로 계산해. 38분의 22.8 마이너스 5분의 1 몰이었는데, 자, 여기에다가 1몰만큼 있을 때 B가 38g이다. 요거를 꼭 펴줘야겠죠? 몰 없어질 것이고, 아예 계산해주기 참 귀찮은데 계산을 해야 돼. 이거 그냥 양변으로 분배를 해줍시다. 38 곱하기 38 될 것이고 22.8 5분의 3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을 해줍시다. 22.8 빼기 10분의 여기 2 곱하면 76이냐? 76 7.6을 빼주는 거네. 22.8 빼기 7.6인가요? 단위는 그람. 왜 빼먹었냐? 그람이 남아있었죠. 계산해주면 산수가 약해요. 22.8 7.6 빼주면 2. 넘어가고 3 5 15.2인가요? 그럼 기억은 틀렸죠? 기억은 땡. 15.2g이 나와야 돼요. 수정을 해줍시다. 15.2다. 자, 옆에 지금 좀 더러우니까 조금 지울까? 옆을 지우고 여기다 니은을 풀게요. 자, 니은. 자, C의 분자량은 36.5이다. 아니죠. C의 몰 질량은 20g per 몰인 걸 우리가 알았고, 여기다 20g per 몰이라는 g per 몰 요거만 빼면 분자량이 나오니까 C의 분자량은 20이다. 디귿. 네, 틀렸죠? 그럼 뭐 답은 디귿밖에 없겠네. 3번. 근데 이거 왜 기억밖에 없냐, 여기? 1번이랑 5번 보기가 똑같네. 기억, 니은, 디귿이겠죠? 미안해요. 오타가 났네요. 자, 실험 2에서 A를 모두 반응시키는데 추가로 필요한 B의 최소 질량은 7.6이다. 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실험 2에서 저기 한계 반응물은 B였던 거야. B가 다 없어졌으니까 A가 남아있더라도 반응을 못한 거죠. 그럼 이 A를 다 반응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B의 최소 질량 한번 구해봅시다. 뭐를 알아야겠죠? 반응 2를 보니까 지금 요만큼의 A가 남아있어요. 5분의 2 마이너스 B분의 70이래. 7.6몰만큼의 A가 남아있어. 근데 얘는 A와 B는 1대1로 반응하니까 딱 요만큼의 몰에 해당하는 B를 넣어주면 딱 반응이 완벽하게 딱 빵빵 되면서 끝나겠네. 그러니까 반응이래. A를 모두 반응시키는데 필요한 최소는 딱 요만큼이다. B도 딱 요만큼. 만약에 앞에 2가 있었으면 여기 2를 곱해줬어야겠죠. 최소 질량이, 최소 몰이. 요것만 딱 필요하다는 거잖아. 필요한 똑같이 문제 똑같이 적읍시다. A 5분의 2 마이너스 B분의 7.6몰을 모두 반응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B의 몰수는 똑같겠죠? 1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들어가면 당연히 A는 다 모두 반응시킬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최소한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이거랑 똑같은 양만큼 넣어주면 되겠죠. 1대1로 반응하니까. 근데 B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38인 걸 알았기 때문에 B의 몰수는 5분의 2 마이너스 38분의 7.6 몰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질량 g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38g 1몰 요거를 꼭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몰이 여기 있네. 거꾸로 해줘도 상관없어. 1몰 38g을 꼭 해준다 된다 이 말이야. 몰 날아갈 것이고, 이것도 똑같이 분배해 줍시다. 5분의 38 곱하기 2니까 76 마이너스 38 없어지고 7.6 g이죠. 그램. 요걸 계산하면 돼. 10분의 여기 2 곱하고 2 곱해주면 74, 5, 2 마이너스 7.6 15.2 마이너스 7.6 그램. 자, 7.6이네요. 7.6 곱하기 2는 15.2니까 7.6g. 답은 7.6g. D것은 맞는 보기. 어차피 기억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D것이 답이지만 한번 딱 깔끔하게 풀어봤어요. 답은 3번이에요. 어렵죠? 어려웠지만 우리가 템플릿을 활용할 줄 아예 모른다면 아예 풀 수조차 없던 문제였어. 풀더라도 틀렸겠죠? g을 몰로 자유조절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리터가 나온다는 거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사용하라는 거겠죠? 기체 반응에서 리터가 나온다는 거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반응, 화학 양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몰 질량,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모든 총체적인 걸 이해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20번에 딱 마지막을 장식하는 문제로 나왔었고, 3점짜리로 이렇게 나왔었네요. 자, 마지막 문제는 어려웠지만 풀어놓은 풀이를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한번 계속 탐구를 해보길 바래요. 참고로 요거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기체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이거는 지금 실험 1에서 나온 거니까 B와 C의 기체 혼합물이고, 요거는 A와 C의 기체 혼합물이잖아. 하지만 혼합물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게,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같은 양의 기체가 같은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된다를 이해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무리 멘트하다 갑자기 또 설명충으로 했는데, 여튼 풀이 보고 한번 잘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뿅.